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최근 테슬라와 X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은 바로 하드웨어 3의 소외 현상인데요. 일론 머스크는 하드웨어 3에서도 FSD가 잘 돌아갈 것이라는 트윗을 올리면서 현재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3를 가지고 있는 차주들의 경우 최신 FSD 업데이트가 하드웨어 4 차량에 먼저 배포되고 있고, 하드웨어 3 차량은 FSD 업데이트도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데요. 이 차를 산 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구형 폰처럼 도태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일론 머스크가 새로운 특허를 공개하면서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는데, 지금 일론 머스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시가총액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엔비디아를 넘어서는 계획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럼 출발할게요. 자, 우선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일들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거시경제판이 테슬라에게 유리할지 일어나는 일들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미국 시간으로 1월 19일 월요일 미국 증시는 마틴 루터킹 데이로 휴장을 예정하고 있고, 이 미국 시간으로 화요일 장이 다시 열리기 전까지 잠깐 쉴 수 있는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시간 수요일인 21일부터 이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고요. 과연 이 연설에서 자율주행 관련 규제 철폐나 AI 인프라 지원 같은 키워드가 나오는지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주마다 복잡한 자율주행 관련된 법규가 연방 차원에서 통일이 되고, 또 트럼프 정부가 이 방향을 지지하게 된다면 테슬라의 로보택시 사업에 강력한 순풍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하루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미국 시간으로 목요일 22일은 미국 3분기 GDP의 성장률인데요. 현재 예상치는 4.3%이고 이전 수치인 3.8%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예상합니다. 자, 전 세계가 경기 침체를 우려하고 있을 때 미국 경제 혼자 이 가속의 페달을 밟고 있다는 뜻인데, 이 테슬라의 자동차가 현재 고가 소비재이기 때문에 경기가 꺾이면 가장 먼저 지갑을 닫을 수밖에 없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4%대의 강력한 성장이 나오면 이 미국 소비자들은 여전히 지갑을 열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이 테슬라의 판매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날 나오게 되는 근원 PCE 물가지수 역시 2.7%로 예상되면서 이 하향세가 나올 것을 예측하고 있는데, 정말 예측대로 나오게 된다면 이 물가가 잡히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시그널을 보낼 수 있고, 이 성장과 물가가 드디어 원하는 대로 나오는 완벽한 무대가 나오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일론 머스크가 말하고 있는 하드웨어 3에 대한 이야기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하드웨어 3 이야기로 넘어가 보면요. 이 하드웨어 3를 가지고 있는 차주들의 업데이트가 지연되고 있다라는 불만들이 많은데, 어쩌면 이런 문제는 소프트웨어 문제라기보다는 하드웨어의 문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드웨어 4에 들어서는 테슬라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 카메라가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하드웨어 3에 장착되어 있던 카메라는 1.2메가픽셀, 즉 120만 화소를 가지고 있고, 2019년 테슬라가 처음 하드웨어 3를 내놓았을 때 이 정도로면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 때를 보게 된다면 자율주행은 이건 차선이고 이건 사람이라고 알려주는 이 규칙 기반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카메라면 충분하다라는 판단이 나온 것 같은데요.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고 엔드투엔드의 신경망 방식으로 변화되었으며 AI가 영상을 통째로 보고 스스로 판단해야 되는 상황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이 달라졌냐면요.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는 어두운 고속도로에서 앞에 형태를 알 수 없는 물체가 떨어져 있다면, 이 하드웨어 3의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는 120만 화소의 카메라에는 이 픽셀이 좀 뭉쳐져서 정확한 형태를 알아볼 수 없고, 이 카메라로 들어오는 정보가 부족할 수밖에 없으니 이것을 분석하는 AI 역시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게 비닐봉지인지 도로에 떨어져 있는 타이어인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AI는 급제동을 할 수밖에 없고요. 바로 이런 것들이 현재 하드웨어 3에서 나타나고 있는 팬텀 브레이킹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반면 500만 화소의 하드웨어 4는 그 물체에 대해서 확실히 4배나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이고, 이 비닐봉지인지 이것은 그냥 지나쳐도 되는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확신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결국 무감독 자율주행을 완성하려면 더 선명한 눈이 필수적인 상황이고, 이 하드웨어 3는 그동안 흐릿한 시력을 이 뇌의 칩의 연산량으로 버텨왔지만
있지만 이제 모델이 점점 거대해지면서 이 뇌의 용량마저 한계에 다다르고 있고, 바로 이 문제가 하드웨어 3의 업데이트가 늦어지고 있는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결국 하드웨어 3의 성능 부족 문제는 이 최적화로 해결된 수준을 넘어갔고요. 더 똑똑한 뇌를 만들려면 이 더 큰 칩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 테슬라는 여기서 일반적인 자동차 회사와는 조금 다른 길을 결정합니다. 자, 다른 회사들은 엔비디아에 찾아가서 자율주행을 쓸 수 있는 좋은 칩을 달라고 말하고 있을 때, 이 테슬라는 자동차와 데이터 센터를 관통하는 새로운 설계도를 그렸고요. 이 테슬라는 거대한 슈퍼컴퓨터가 배우는 방식과 그 배운 것을 이 차 안에서 실행하는 방식까지 이 똑같은 방법으로 통일하겠다라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의 GPU 같은 경우에는 맥가이버 칼에 비유할 수 있는데, 이 비트코인의 채굴부터 이 날씨를 예상하는 것, 그리고 이 챗 GPT의 이 발전까지 정말 다양한 곳에 쓰이고 있지만, 단점은 이 굉장히 무겁고 전기를 많이 쓴다는 데 있습니다. 반면 테슬라의 자체 설계 칩인 AI5는 오직 자율주행만을 위해 태어난 이 수술용 메스에 비유할 수 있는데, 이 불필요한 연산 기능을 다 쳐내고 자율주행의 알고리즘에만 최적화된 이 주문형 반도체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덕분에 전력 소모는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주행 판단의 속도는 압도적으로 높일 수 있게 되었는데, 일론 머스크가 X에 올린 글을 보게 된다면 현재 테슬라는 C+8이라는 독자적인 데이터 포맷을 사용하면서 이 보통의 AI가 16비트나 32비트의 무거운 숫자로 계산을 하는데, 이 방법이 정확할 수 있지만 상당히 무겁고 느리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AI는 이것을 8비트 수준으로 압축할 수 있다고 하고, 테슬라는 중요도에 따라서 비트를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는 수학적 최적화를 통해서 이 용량은 절반이지만 정밀도는 그대로 유지하는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고 있다 합니다. 자, 테슬라가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데이터 센터의 학습과 자동차가 이 똑같은 언어인 C+8을 사용할 수 있게 해 이 슈퍼컴퓨터가 배운 내용을 자동차가 이 별도의 번역 과정 없이 가볍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 구조를 만들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고, 이 자율주행의 완성을 위해서 더 비싼 칩과 더 큰 메모리를 요구하면서 하드웨어를 이 무한정으로 늘릴 게 아니라, 테슬라는 칩 설계와 수학적 최적화를 통해 이 물리적 한계를 돌파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이 놀라운 것은 이 엔비디아가 만들고 있는 최신 칩은 무려 3만 달러에서 4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는 약 4천에서 5천만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테슬라 같은 기업은 이런 칩을 데이터 센터에만 수만 장씩 꼽아야 하고, 이 칩값으로만 수조 원이 엔비디아의 주머니로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테슬라는 애플의 길을 선택하고 있는데요. 애플이 인텔을 버리고 자체 칩인 M 시리즈를 만든 이유, 그리고 구글이 자체 칩인 TPU를 만든 이유와 같은 길을 걷고 있고, 이 남의 칩을 사다가 쓰는 순간 내 제품에서 나오는 이익은 칩 공급사에게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이 기술의 독립이 안 된다면 이 경제적 독립도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많은 회사들이 깨닫고 있다 생각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경쟁사들이 자율주행을 구현하기 위해서 엔비디아의 범용 칩셋을 비싸게 구매하고 있을 때, 테슬라는 자체 설계한 AI5 칩을 2,000에서 3,000 달러 정도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고요. 이런 가격이 가능한 것은 바로 불필요한 기능의 삭제이고, 테슬라는 오직 자율주행에 필요한 기능만 남겨놓았고, 또 앞에서 말했었던 8비트의 수학적 최적화 덕분에 이 비싼 메모리 대신 훨씬 더 저렴한 일반 소비자용 메모리를 쓰고도 압도적인 성능을 낼 수 있다 합니다. 자, 지금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현대판 금이라고 하는 AI를 찾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많은 회사들은 이 엔비디아가 팔고 있는 삽을 살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엔비디아가 시총 1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테슬라는 금을 캐기 위해서는 이 수백만 개의 삽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 말도 안 되는 양의 삽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직접 필요한 이 테슬라용 삽을 만들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엔비디아가 매번 칩 가격을 올릴 때마다 불안에 떨지 않아도 되고요. 앞으로 테슬라가 만들려고 하는 로봇에서도 이 테슬라가 직접 만든 칩의 이 경제적 효용성은 크게 작동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현대에서 만들고 있는 이 새로운 아틀라스의 가격 전망이 나와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최근 CES에서 자신의 로봇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를 홍보했고, 정말로 양산을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아틀라스의 예상 판매가가 13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는 2억 원이 넘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이 미국 생산직 근로자의 3년치 연봉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큰 금액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현재 테슬라가 제시하고 있는 옵티머스의 가격이 2만에서 3만 달러 정도밖에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본다면 이 현대에서 만들고 있는 로봇과는 큰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격차가 벌어지는 이유는 현대차에서는 핵심 부품인 액추에이터와 이 많은 부분들을 외부 공급망에 의존하고 있고, 이 테슬라의 경우에는 칩부터 시작해서 많은 부분을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원가를 10분의 1로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현재 테슬라가 접근하고 있는 방법이야말로 이 대량 생산으로 갈 수 있는 완벽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놀랍게도 테슬라가 이런 대량 생산 과정에서 가장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것은 반도체고요. 자, 그래서 현재 테슬라는 이런 반도체까지도 생산하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그 제조 공정 자체가 이전에 보아왔던 반도체와는 완전히 다른 공장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자, 수백만 대의 로봇과 수억 개의 AI 칩을 감당하려면 이 기존의 방식은 너무 비싸고 느리다라고 말하고 있고, 심지어 놀랍게도 이 칩 하나를 만드는데 수조 원짜리 먼지 하나 없는 무균실이 필요하냐는 질문을 하고 있고, 그래서 웨이퍼는 이미 밀폐 용기에 담겨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장 전체를 클린룸으로 만들 필요가 없다고 말하면서, 심지어 공장에서 치즈버거를 먹으면서 일해도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정말 일론 머스크가 말하고 있는 대로 공장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이 반도체의 생산 원가 역시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공장을 만들지가 기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모든 칩들이 전 세계 도로 위에 깔리게 된다면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데요. 이 모든 차들은 하루 24시간 중 대부분의 시간을 주차장에 서 있는 경우가 많고, 이 충전기에 꽂혀 있는 상황으로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차 안에 들어있는 AI5 컴퓨터는 잠들지 않고 또 따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테슬라는 이 많은 AI5 컴퓨터를 하나로 연결시키려고 하고 있고, 이 차 한 대의 연상 능력은 작을 수 있지만 엄청난 수의 테슬라 차량이 모이게 된다면 이 현재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 가지고 있는 전 세계 모든 데이터 센터의 능력을 합쳐도 이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연상 능력을 따라오지 못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테슬라는 차를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바퀴가 달린 분산형 데이터 센터를 배포하고 있다고 생각되고요. 이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고 잠들어 있는 사이 차고에 있는 차는 테슬라의 네트워크의 일부가 되어서 이 신약 개발을 위한 분석을 하거나 이 복잡한 기상 데이터를 분석해주고 그 대가로 이 소비자에게 입금을 해주는 상황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테슬라가 말하고 있는 분산 컴퓨팅의 미래인데요. 이후 개발되게 되는 AI의 경우에는 스페이스X와 스타링크의 위성을 이용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 다음 세대 스타링크 위성의 통신 장비뿐만 아니라 테슬라의 AI 칩이 탑재되게 된다면 지구의 도로를 달리고 있는 모든 자동차의 컴퓨터와 하늘을 뒤덮고 있는 신경망이 실시간으로 연결되고 데이터를 주고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구라는 행성을 완전히 덮고 있는 하나의 거대한 디지털 유기체로서 이 테슬라가 계획하고 있는 신경망이 설계되는 것이고요. 일론 머스크가 현재 그리고 있는 큰 그림, 그리고 왜 반도체 회사를 꼭 만들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지 이 테슬라가 가려는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런 공장을 만들겠다고 하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지난주 오늘의 테슬라 뉴스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베스트 영상 3위부터 1위까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3위는 미국 의회에서 테슬라의 족쇄를 풀어줄 움직임이 포착되었고, 그동안 테슬라의 로봇택시가 2,500대밖에 생산할 수 없었던 그 법을 앞으로는 연간 10만 대 이상 또는 무제한으로 생산할 수 있게 하는 자율개정법의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청문회를 시작했습니다. 자, 중국을 이기기 위해서 여야가 손을 잡은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생각하고요.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짧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청문회 분위기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초당적인 공포, 이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청문회는 이 야당과 여당이 서로 물어뜯느라 바쁜 상황을 보여주는데, 오늘의 분위기는 완전 달랐고요. 이 공화당 소속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가 규제라는 종이뭉치를 들고 싸우고 있는 동안 중국의 자율주행차들은 이미 실리콘밸리의 앞마당을 달리고 있다며 이것이 산업의 문제가 아닌 국가 안보의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놀라운 건 민주당의 반응이고요. 평소 테슬라의 무노조 정책을 비판하고 있던 민주당의 의원들조차 오늘만큼은 상당히 조용했습니다. 자, 왜냐면 바로 데이터 주권 때문인데, 이 중국산 자율주행차가 미국의 도로를 달리며 미국의 지형과 데이터를 훔쳐가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의회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아이러니하게도 테슬라를 돕게 만든 1등 공신은 일론 머스크가 아닌 중국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중국이라는 거대한 적이 등장하자 미국의 의회는 테슬라에게 힘을 실어주기로 합의한 것만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테슬라 뉴스의 구독자님들이 가장 확인해야 될 게 무엇인지 궁금한데, 오늘 자율주행법인 셀프 드라이브 액트의 핵심은 하나로 설명할 수 있고 바로
FMVSS 면제 한도의 상향 설정입니다. 자,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기존 미국 법에는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사이버캡은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조사당 1년에 2,500대까지만 시범적으로 만들 수 있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보면 테슬라 기가텍사스가 로봇택시를 연간 100만 대쯤 찍어내려고 공장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법은 1년에 2,500대만 만들라고 막고 있는 상황이고, 어쩌면 이것이 테슬라가 사이버캡의 생산을 미루고 있었던 가장 큰 족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청문회에서 이 숫자를 연간 8만 대부터 시작해 안전성이 입증된다면 심지어 최대 10만 대까지 늘리는데 사실상 합의했고요. 일부 의원들은 아예 상한선을 없애자라는 수정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2위를 기록한 영상은 바로 10년 뒤 우리의 아이들은 테슬라가 원래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할 거라고 말해서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테슬라가 앞으로 공개할 예정인 젠3 로봇에 나오게 된다면 테슬라의 전기차보다 훨씬 더 큰 판매는 이곳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과연 테슬라가 전 세계 노동력을 독점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영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영상 보고 확인해 볼게요. 자, 앞으로 10년 뒤를 한번 상상해보면요. 어쩌면 우리 아이들은 테슬라가 원래 자동차를 만들었었던 회사였다는 사실조차 모를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할 수 있는데요. 지금 당장 이 모델3의 가격이 얼마로 할인되었는지, 또 이번 분기 인도량이 몇 대인지, 이 주가가 오를지 또 내릴지 이렇게 목매는 분들이 있다면 당연히 말도 안 되는 헛소리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자, 테슬라 돈벌이의 90%가 현재 자동차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잊혀진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리콘밸리의 거물이자 이 올인 팟캐스트의 진행자인 이 제이슨 칼라카니스가 남기고 있는 충격적인 예언이고요. 그는 최근 일론 머스크와 함께 테슬라 공장을 비공개로 방문했고, 거기서 대중에게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던 옵티머스 3를 직접 목격했다고 합니다. 자, 이 옵티머스 3를 목격한 직후 그가 남긴 발언을 보면 아무도 테슬라가 차를 만들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앞으로 인류는 오직 옵티머스만 기억하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자, 이 말은 애플이 처음 애플 컴퓨터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누구도 애플이 컴퓨터 회사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아이폰의 회사로만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 테슬라 역시 자동차는 AI를 담는 초기 그릇에 불과했다는 것이고, 테슬라는 이제 이동수단을 파는 회사에서 무한한 노동력을 공급하는 회사로 우리에게 기억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놀랍게도 일론 머스크는 그 예언이 점점 현실이 되고 있음을 알리는 결정적인 증거를 공개했는데, 과연 이 영상에서는 어떤 디테일이 담겨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가장 뜨거웠던 소식 1위는 바로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합병설이었고요. 이 월가의 거물들이 오히려 스페이스X의 상장이 취소가 될 수 있고 두 회사가 하나로 합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와서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는지 관련된 이야기를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대한 논란에 불씨를 당긴 주인공은 벤처 캐피탈리스트이자 올린 팟캐스트의 진행자인 차마스 팔리아피티아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이 스페이스X, 그 중에서도 위성 인터넷 사업 부서인 스타링크가 독립적으로 상장해서 IPO 되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 이 스타링크가 상장하게 된다면 청약을 넣겠다는 분도 있을 것 같고, 앞으로 제2의 테슬라 주식이 될 거다라고 벼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차마스는 이런 기대를 비웃기라도 하듯 정반대의 충격적인 예언을 던지고 있는데요. 이 스페이스X가 IPO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대신 테슬라와 역합병을 할 것이라는 예상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역합병이라는 말이 나와서 놀랄 수도밖에 없는데, 이 말은 멀쩡한 두 회사가 합쳐진다는 말이고, 타마스는 그 이유를 지배구조의 통합에서 찾고 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항상 테슬라 내에서 의결권, 한마디로 자신의 목소리가 너무 작다는 것을 불안해했었습니다. 자, 엑셀을 인수하느라 테슬라 주식을 대량 매도했었기 때문에 현재 그의 테슬라 지분율은 13% 정도에 머물러져 있고, 반면 스페이스X는 완전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10배나 강력한 차등 의결권 주식을 통해서 현재 79%의 의결권을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차마스의 논리는 꽤 명쾌하기도 한데요. 이 두 회사를 합쳐버린다면 일론 머스크는 복잡하게 이사회를 설득하거나 주주들에게 설명할 필요도 없이 합병된 거대 법인 내에서 자연스럽게 25% 이상의 절대적인 통제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일론 머스크가 원하고 있는 안전지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영상을 다 봤는데요. 현재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에서 이제 반도체까지 만든다면서 이 거기에 들어가고 있는 개발 비용이 막대할 것이기 때문에 악재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R&D 비용이 크게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당장만 보게 된다면 반도체 개발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이 주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 테슬라는 엔비디아의 영원한 고객으로 남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고, 스스로 AI 칩을 만들 수 있는 독립된 제국을 만들겠다며 이곳에 들어가는 필연적인 전쟁의 비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회사들은 4천만 원짜리 칩을 당연하게 사고 있을 때 우리는 300만 원에 만들 수 있다라고 말하는 회사,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컴퓨터를 연결해서 거대한 네트워크 데이터 센터를 만들겠다고 말하고 있는 회사를 과연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한번 고민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 방법이 성공하게 된다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거대한 성벽 그리고 해자로 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의 테슬라 뉴스의 구독자님들은 이런 일론 머스크의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같이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